김연아 전 피겨스케이팅 선수가 깜짝 결혼 발표를 한 가운데 예비 시아버지의 정치 성향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김연아 씨의 시댁이 어떤 정치색을 띠고 있는지 보도합니다. 또 죽었습니다. 이재명 관련 수사에서 참고인 신분이었던 자가 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번에 대체 몇 명째 목숨을 잃은 건지 짚어봅니다. 탈북민 2명에 대한 강제 북송 당시 그 북송 방침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 비서실장 주재 회의에서 결정됐다는 증거가 발각됐습니다. 이 사건에서 감방에 들어가게 될 위인이 또 한 명 추가된 셈입니다. 그 이름은 바로 노영민입니다. 잠시만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8일 목요일에 전해드리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시작합니다. 지금은 은퇴했지만 세계적인 피겨스케이팅 선수였죠. 호칭은 생략하고 이름 석자만 쓰겠습니다. 김연아가 성악가 고우림과 결혼을 앞둔 가운데 예비 시아버지의 과거 활동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김연아 예비 시아버지의 정치적 활동이 좀 예사롭지 않은데요. 김연아 예비 신랑의 아버지는 대구 평화교회 목사 고경수입니다. 고 목사는 19년째 대구에서 이주민 선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는데 고 목사의 정치 성향은 2009년부터 아주 뚜렷이 나타납니다. 2009년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산에 올라가 부엉이 바위인지 올빼미 바위인지에서 스스로 떨어진 건지 누가 뒤에서 밀은 건지 아무튼 사망한 해이죠. 당시 김연아의 예비 시아버지는 노무현의 죽음을 엉뚱하게 이명박 당시 대통령 탓을 하며 이명박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국 선언문에 참여했습니다. 좌파 중에서도 극좌파로 보여지는 고경수 목사는 2013년엔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 국가정보원의 선거 개입을 주장하며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데 동참한 것으로도 알려져 있고 최근엔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열렬히 지지했습니다. 단순히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정도가 아니라 이명박 대통령 퇴진 시국 선언, 박근혜 대통령 퇴진 촉구, 교회 목사로서 이재명 대통령 후보 공개 지지, 이 세 가지 모두가 참 정치색이 아주 강하게 나타나는 것들이어서 제가 굳이 부연 설명을 하지 않아도 김연아 시댁이 어떤 집안인지 가늠이 되실 겁니다. 김연아는 명실상부 한국이 낳은 최고의 피겨스타입니다. 저도 100% 인정합니다. 동시에 김연아는 확실히 저쪽이구나 라는 점도 인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모두 잘 아시다시피 김연아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악수를 거절해 큰 논란을 야기시킨 바 있었죠. 김연아가 박근혜 정부에 찍혀서 기분 나빠서 그랬다, 어쨌다 해도 공식석상에서 대통령이 먼저 손을 건네는데 뿌리치는 건 예의가 아닐 뿐더러 인기 있는 스타로서 책임 있는 자세 또한 아니라는 점에서 김연아를 마냥 높이 평가할 수만은 없는 게 사실입니다. 김연아는 재산도 많지만 이보단 박근혜 대통령과 마찰을 일으킨 부분이 김연아 예비 시아버지 입장에선 가장 마음에 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네요.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의 극악무도한 강제 북송에 대해 새로운 사실 한 가지가 더 발각됐습니다. 강제 북송 당시 국가정보원이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 주재 회의에서 탈북 어민 북송 방침이 결정됐다는 내용을 보고서에 기재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장원 직원들이 이거라도 남겨놓지 않았다면 어쩔 뻔했을까요? 이 사건에서 박지원 국정원장도 쏙 빠져나가고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도 쏙 빠져나가고 그래서 사건의 실체가 밝혀지지 못할 가능성이 커질 뻔했습니다. 국정원 대북전략국은 2019년 11월 4일과 11월 10일자 보고서에서 청와대가 11월 4일 오전 비서실장 주재 회의를 통해 어민 송환을 결정하고 통일부 측의 송환 계획 수립을 지시했다고 적시했습니다. 노영민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은 추방 결정을 내린 적도 없고 추방 결정 회의를 한 적도 없다고 했었죠. 노영민 말이 진실이라면 박지원의 국정원이 있지도 않은 일을 꾸며서 허위로 보고서를 작성한 셈인데 그럴 일은 만무합니다. 국정원 직원들이 청와대 비서실장 주재 회의를 하지도 않았는데 했다고 거짓 보고서를 작성할 이유는 없기 때문에 노영민의 주장이 진실일 가능성은 0%입니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노영민 비서실장이 주재한 회의에는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장, 통일정책 비서관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당시 국정원에서 청와대 국가안보실에 파견된 직원도 김창수 통일정책비서관이 11월 4일 오전 청와대 비서실장 주재 회의에서
탈북민 북송이 결정되었다고 언급했다고 관련 조사에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주요 언론들도 귀순어민 북송과 관련한 주요 의사 결정이 당시 서훈 국정원장과 노영민 비서실장이 함께 논의해 이뤄졌고 노영민 실장 주재 대책회의에서 북송 방침이 결정됐다고 보도했는데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 등 문재인 청와대 참모 출신 패거리들은 26일 허위 사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얘네들이 허위 사실이라고 바득바득 우긴 건 오히려 잘된 일일지도 모릅니다. 좌파들의 거짓 선동을 다시 한번 입증시켜주는 셈이 될 테니 말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탈북 어민들의 귀순 의사가 없었으며 국정원의 귀순 보고서를 문재인의 청와대가 무단 삭제하지 않았다는 민주당 측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했습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국정원은 어선 납포 당일인 11월 2일 울릉도 동북방 해상에서 납포한 북한 선원 2명이 귀순 의사를 표명했다는 보고서를 국가안보실에 배포했습니다. 북한 선원 2명이 납포 과정에서 저항하지 않은 데다 귀순 의사를 명백히 표명하고 나서 자필로 귀순 의사가 담긴 보호 신청서를 작성한 것을 토대로 만들어진 보고서라고 합니다. 그런데 노영민 비서실장 주재 회의에서 강제 북송을 결정한 이후로 보고서가 변조됐다라고 현재 윤석열 정부 관계자는 합리적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보고서가 변조된 과정은 구체적으로 이렇습니다.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청와대는 11월 3일 국정원으로부터 귀순 의사 확인, 강제 수사 건의 등이 담긴 보고서를 보고받았으나 이튿날인 노영민 실장 주재 회의를 통해 강제 북송 방침을 결정한 후 국정원의 합동조사 보고서를 통일부에 전달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후 국정원 지휘부는 청와대 교감하에 귀순 의사 표명 및 강제 수사 건의를 삭제하고 대공 혐의점 없음 결론을 적시한 보고서를 통일부에 송부한 것입니다. 또 이 과정에서 국정원 지휘부가 합동조사팀이 서울 대방동 군합신소 현장에서 작성한 합동조사 결과 보고서에서 귀순자를 월선자로 변경토록 지시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재인 정부 얘네들이 무슨 짓을 한 건지 간단 명료하게 정리하자면요. 그 색은 빨강색이었다 라는 문장을 그 색은 검정색이었다로 바꿔버린 것입니다. 조작의 달인들이라는 건 진즉에 알았지만 조작도 조작 나름이지 이렇게 사람 목숨이 달린 일을 가지고도 조작을 하다니 정말 대단합니다. 소름 끼치도록 대단합니다. 정경심 아줌마가 딸을 명문대에 보내겠답시고 가짜 표창장을 만들어내는 것도 스케일이 엄청난 조작인데 강제 북송 보고서 조작은 정경심 아줌씨에 비할 바가 아니네요. 제가 준비한 마지막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소식은 좀 무시무시합니다. 이 여름 무더위가 싹 가실지도 모르겠는데요. 초밥을 유난히 좋아하는 것으로 알려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부인 김혜경 아줌마는 현재 법인카드 유용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죠. 이 사건에 대해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던 40대 남성이 있었는데 그 남성이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재명 의혹과 관련해서 죽은 사람은 이번이 무려 4번째입니다. 한 명도 놀라운데 한 명도 아니고 2명도 아니고 3명도 아니고 4명이나 이재명과 관련해 죽어나간 것입니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6일 낮 12시 20분쯤 경기 수원시 영통구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A씨는 김혜경 법인카드 의혹의 핵심 인물인 배모씨 지인으로 최근 한 차례 경기 남부 경찰청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하지만 A씨가 최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으나 핵심 참고인은 아니었으며 피의자로 전환될 인물도 아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외부 침입 흔적이 없는 점 등을 비춰볼 때 A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사인을 밝히기 위해 시신을 부검할 예정입니다. 현장에서 유서는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는 믿기가 좀 힘드네요. 보통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면 자신이 무엇 때문에 죽음을 선택한 건지 유서로 세상에 알리고 싶을 텐데 말입니다. 김혜경 아줌마는 음식도 하기 귀찮고 돈도 아끼고 싶었는지 음식 배달과 집안일 등 사적 심부름에 공무원을 동원하고 개인 음식값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죠. 이 의혹은 경기도청 비서실 7급 공무원 B씨의 제보로 시작됐는데 B씨는 자신이 도청에서 근무하던 지난해 4월에서 10월 김혜경의 최측근이자 경기도청 전 총무과 별정직 5급 공무원이던 배씨의 지시를 받고 수원과 청남 소재 식당에서 경기도청 명의의 법인카드로 음식을 결제한 뒤 김씨에게 배달했다고 세상에 알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경찰은 아직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의 핵심 인물인 배 씨에 대한 소환 조사는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사건은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가 맡고 있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4월부터 경기도청과 수도권 지역 식당 129곳의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자료를 분석하고 있다는데 분석을 하고 있는 척만 하는 건 설마 아니겠죠? 김혜경 아주머니께서 도민 세금을 훔쳐다 지 돈처럼 썼는지 아닌지를 알고 있는 핵심 인물 조사도 하지 않고 무슨 자료 분석을 한답니까? 다음 달 중순이면 수사도 마무리한다는데 또 사람 하나 죽었다고 해서 흐지부지 헐레벌떡 예정보다 더 빨리 수사가 종료되게 생겼습니다. 갑자기 경기 남부경찰청도 지난 주말 류사명 총경이 주도한 전국경찰서장 회의에 참석해서 윤석열 정부의 경찰국 신설 반대에 동참했는지 궁금해집니다. 이재명, 김혜경 부부로 인해 생긴 국고 손실의 규모는 법인카드 횡령과 관용차 렌트 비용, 배 씨의 성남시청과 경기도청에서 근무했던 11년치 급여 등 5억 5천만 원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재명은 이와 관련한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 동시에 사람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서 말씀드린 이재명이 연루된 의혹과 관련한 과거 사망자는 누가 있었는지 되짚어 보겠습니다. 지난해 말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및 로비 의혹에 대해 수사를 받던 2명이 연이어 숨진 채 발견돼 충격을 안겼었죠.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 본부장은 화천대유 자산관리에 유리한 수익 배분 구조를 설계하는 데 연루돼 검찰 수사를 받던 중 숨졌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 1처장은 대장동 민간사업자를 선정하는 평가에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화천대유의 점수를 몰아줬다는 의혹을 받던 중 운명을 달리했습니다. 지난 1월엔 이재명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의 제보자 이모 씨가 모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는데 이 씨는 지난해 11월 수원지검으로부터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검찰이 아닌 경찰은 부검 결과 이 씨의 사인을 병사로 보고 사건을 종결해버렸습니다. 이재명은 앞서 숨진 사람들에 대해 모르는 사람이라고도 했고 자신과 무관한 죽음이다라는 식으로 일관했는데 어제 숨진 A씨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나타낼까요? 전과사범 이재명은 분명 죽은 사람 4명은 모두 전과사범인 나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고 하겠죠. 이재명이 구속된다면 죽는 사람이 더 이상 생겨나지 않을까요? 그건 또 아니라고 봅니다. 감옥 안에서도 얼마든지 보복을 할 수 있는 이재명 아니겠습니까? 아무쪼록 이재명과 재수없게 엮여서 숨진 A씨의 명복을 빕니다. 제가 준비한 소식 다 전해드렸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뉴스데일리 베스트는 구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료를 운영합니다. 여러분의 자발적 구독료 참여를 기다립니다.